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 무난무난하게 설 연휴 직전 우리 증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비호재는 조금 체킹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안정권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또 주제가 요즘에 자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주제가 돌고 도는데 대에너지 시대라는 또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컴백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라는 게 최근 증권가의 평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간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석탄 연료를 굉장히 칭찬하게 되면서 충분히 강력한 백업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맞나요? 지금 대에너지 시대 속에서 방향성이 가장 명확한 쪽의 에너지인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망 아니면 발전소 둘 다 지금 가장 큰 핵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된 전력망을 지금 교체하는 작업들이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 전력망이 전체 전력망의 70%에 달할 만큼 그만큼 노후화가 좀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1,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 받고 있는 LA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화된 변압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런 이제 노후화된 변압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미국 내에서도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같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AI 관련된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AI 인프라가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신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슈로 작용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발전소를 이런 전력망뿐만 아니라 발전소, 단순하게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 발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들었으면서 친환경 보조금 폐지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투자가 위축이 된 게 과연 보조금 폐지 때문이냐라고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발전 프로젝트가 전부 다 취소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이 아니라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향후에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보조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슈가 아니라 금리 이슈에 좀 더 민감하다라고 보면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도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련된 프로젝트가 증가할 거고요. 그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살아나면서 주가도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 FOMC를 바로 앞두고 다보스 포럼에서 유가하고 금리를 언급하면서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합의가 된 거냐 파월 의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조만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하긴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게 신재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군요.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신재생 쪽에 불이 붙을 것이다. 네, 정확하게 보시는 신재생 쪽은 어느 쪽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세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현재 가장 이제 핫하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 내에 지금 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증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사님. 이쪽에서 계속 투자 기회에 있는 것일지 그리고 포인트는 어떤 걸로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딱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뭐 솔직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좀 우리는 좀 반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민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 일단 먼저 행정명령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의 지금 원하는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좀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생산을 늘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에너지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하락시키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수출을 좀 많이 촉발을 좀 시키면서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그러한 좀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시추 개발을 불허했던 알래스카 북부 지역이든지 미국 연안에서 시추 활동을 다시 한번 허가를 했고요. 또 이제 작년 초에 좀 정지가 됐던 LNG 수출 허가도 좀 재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출을 좀 촉진하는 좀 그러한 좀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독립을 하겠다.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수입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외부에 의지한다기보다는 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라는 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석탄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환경 문제랑은 약간 좀 대립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행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되는 상황에서 약간 이러한 잡음들이 좀 뒤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산업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좀 제가 볼 때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가장 중요한 맥락에서 흐름을 캐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종목의 범위는 너무 많고요. 또 그리고 또 숨이 찼나 싶을 정도로 올라온 종목들도 체크가 돼가지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탑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쪽에서의 약간 힌트를 던져주셨던 바로 그 종목을 가지고 오셨군요. 한화솔루션이고요. 이사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우진혜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 굉장히 매력적인가요? 지금도요? 대표님? 일단 뭐 네. 가격이 계속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 내에 뭐 화학 관련된 분야도 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 모듈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까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제조 체계를 구축한 뭐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뭐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소까지 일괄 체계를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 지금 관련된 생산 라인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뭐 이익을 이제 취한 그런 이제 예도 있듯이 이렇게 태양광 관련돼서 상당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친환경 관련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인해서 뭐 이런 태양광 발전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뭐 태양광 발전된 부분, 그다음에 석유화학 부분 모두 다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빴는데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한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800억으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풍력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면서 태양광은 굉장히 멋진 산업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약간 우호적인 또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는데 하나솔루션 또 뭐 기대가 되는 대목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가격도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전략이.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하락세를 계속 좀 꾸준히 보이다가 작년 이제 12월 달은 이제 저점을 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4,000원 목표가 받았고요. 우즈넨텍도 여유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자리인데요. 네, 포인트 어떤 거 보세요, 이사님? 네, 일단은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미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에너지원이 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지금 어쨌든 국가 간의 MOU, 여기에 더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합의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이 한 팀이 돼서 결국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좀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에 지금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과 관련된 지금 어쨌든 수주를 마무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직은 뭐 이제 지명이 되지는 않고 이제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소형 원전, 그다음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확대를 좀 언급한 만큼 원전에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땐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이미 좀 주가가 좀 반영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행진이 나오면서 사실은 언제 이렇게 올랐나 생각할 정도로 지금 원전 섹터가 상당히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좀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어떤 그런 작업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진엔텍 좀 상단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선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의 좀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튼튼한 상황에서 또 이제 해체 쪽에 대한 원전 해체 쪽의 어떤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 바로 진입해도 되는 건지 눌림목이 조금 깊은 상태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저 1차 목표가 산정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12월 달 상당히 눌리다가 한 1월부터 지금 반등을 시작했다. 한 1월 13일부터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눌려있다. 한 40, 50% 정도 눌려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전 지금도 분명히 담아야 되는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3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과 관련된 뉴스들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한수원과 관련된 부분이 한수원과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에 오히려 좀 뉴스가 없다 보니까 살짝 좀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있을 때 좀 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기회 주는 종목들을 지금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요. 네, 우진 엔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된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간밤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시장 전반의 지수를 들어올리는 멘트들도 많이 나왔고 어떤 섹터들의 영향을 줄 만한 세부적인 멘트들도 함께 확인이 좀 됐습니다. 중국과 아주 잘 지낼 용의가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이 두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조금 편안한 상태이긴 한데 관세맨다운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 안 만들면 무조건 고관세 매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고 충분히 예견됐던 발언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는 의식하지 않은 움직임도 오늘 장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님 어떤 거 중요하게 좀 귀담아 들으셨어요? 이번 연설에서? 네, 일단 뭐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향후에 어떤 식의 이제 정책을 알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국제 무대에 얘기한 그런 이제 자리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뭐 대부분 다 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내 생산품에 대한 이제 세금 인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법인 세율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1%인데 이걸 15%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만약 그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과의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 이와 더불어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비 확대에 대한 그런 이슈도 같이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날 그 행정명령에서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었는데 네. 어저께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세 정책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내로 이제 제조업을 다시 되돌리는 리쇼어링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도 다시 강조했다라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특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방국에 대한 이제 국방비 증액 관련된 이슈도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EU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GDP의 2% 이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1.6%였는데 향후 5년 동안에 2%대로 이제 증액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경제적, 군사적 이런 압박을 통해서 GDP의 5%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만약 종전이 된다라고 해도 종전 내용이 아마 러시아한테 상당히 우호적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동유럽 국가 지역 중심으로는 종전이 돼도 국방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금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 무기의 진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출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나온 거는 아니고 지금 속보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도 휴전 압박 계속 넣으면서 안 하면은 막대한 관세 물리겠다라는 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또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멘트가 나올까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점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윤현민 이사님은 어떤 거 중요하게 들으셨는지 저희가 시장에서 봐야 될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다보스 포럼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참여했던 국가나 인사보다 가장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얘기들을 좀 상당히 많이 했다는 점.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유럽, EU 국가들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는 정책이라든지 의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도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다보스 포럼과 관련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뭐 성과 비전에 관련된 얘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취임을 좀 알리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특히 산업 쪽에 좀 연관을 지켜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가장 크게 보는 게 저는 경제, 에너지, 그리고 외교 안보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제 정책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관세 정책, 금리 인하 관련된 키워드로 좀 요약이 되는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빅테크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다시 한번 좀 어쨌든 해주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 연준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만으로는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압박에 대한 신호를 준다는 것 자체는 확실히 연준에게도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더불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고성장주에 대한 어떤 분명히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뭐 LNG, 뭐 화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투자를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와 관련된 어떤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앞에서 원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전통 에너지라든지 결국 LNG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종전과 관련된 부분, 약간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부분,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 관련된 부분과 방산과 관련된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쨌든 몰아간다는 거. 하지만 또 재건 쪽으로 결국 이제 종전에 대한 쪽을 밀어붙이게 된다고 하면 뭐 재건이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재에 대한 부분만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LA 산불과 좀 연관이 되면서 뭐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약간의 좀 재건의 좀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보스 포럼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투자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 가운데서 경제라든지 에너지 어떤 외교 정책을 통해서 저는 한번 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에 결국에는 내 수익의 힌트도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거기 안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작업을 두 분이 조금 더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현대 롯데모로 또 연결을 지으시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되면은 사이클 좋아질 거다라고 바이오 쪽 예상해 주셨는데 ABL 바이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이 좋은 건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요. 어떤 점이? 네. 현대로템 뭐 대표적인 방산 종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죠. 특히 K2 전차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유럽 발로해서 뭐 폴란드 관련된 2차 뭐 수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루마니아의 전차 발주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주라면 오히려 뭐 큰 폭으로 주가 상승도 이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 매출은 한 3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0% 이상 증가할 만큼 계속 실적은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전차, 방산무기 쪽으로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하고 있는 레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철도 관련된 부분도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뭐 철도와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에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아마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12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좀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몹살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전 고점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고점이 69,500원이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점에서 매도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재 현대로템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69,000원 바라본다면 현재 자리에서요, 네, 15% 수익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한번 관심 갖겠습니다. 이사님의 종목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쪽 선택하셨어요?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의 좀 대표적인 수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숫자가 나오는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 ABL 바이오가 이번에 조금 올해 좀 라인이 좀 상당히 좀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파킨슨병 치료제죠. ABL 301 같은 경우 일단 산오피에 지금 조단위 기술 수출에 성공했었는데, 작년에 어쨌든 일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올해 좀 이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제조기술 이전 완료에 따라서 70억 정도 지금 기술료를 좀 수령했는데, 이게 일상에서 이상으로 진입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수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 뭐 결국 이제 매출이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테라피틱스의 지금 담도암 2상 3상 진행 중인 ABL 001 같은 경우도 한 3월 말 정도면은 좀 탑라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연내 상용화까지 좀 이뤄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한 2027년 정도까지 보게 됐을 때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계속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결과들이 올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와 좀 어느 정도 결을 좀 갖추게 된다고 하면 네.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직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 18% 넘게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 짜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조정 시마다 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전고점을 넘어가는 좀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오래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결과를 조금씩 확인을 하되 저는 뭐 신고가 영역까지 한번 조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별탈 없이 오후장을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12시 전후로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인상 낌새가 체크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이 현재 구간의 장중 고점대를 다시 한번 녹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소도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조금 편안하게 상승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인의 시선입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의 분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